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것은 이제 문제풀이 겸 이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기출문제 예상문제집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어떤 스킬, 좀 기술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문제만 잘 푸시도 우리 생각했던 점수 이상 나올 거니까, 어쨌든, 지금 했던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특히,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을 잘 보시면 아마 거기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출제 방향을 좀 느낄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잘 알지만 우리 공부하실 때 뭐 있습니까? 이 원론 과목은 조금 이제 자꾸 최근에 시험 나는 좀 구체적 내용이 자꾸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공부하실 때 32회, 33회 때 있는 문제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총 이게 한 10, 강좌 정도 할 건데요. 10회 정도 수업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 보시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쭉 보시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워낙 많이 좀 수록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는 못하고 주로 중요한 걸 쭉 할 건데, 우선 항상 공부할 건 제가 기출문제 무조건 다 풀어드립니다. 드리면서 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해차별로 쭉 되어 있거든요. 이제 어떤 특정 이 파트나 이 파트 나오면요. 그 중에서 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옛날에 시험 쳤던 28회부터 29회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 출제된 어떤 형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있는 이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총론은 보통 여기서 거의 매년 한 4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32, 33에 보니까 세 문제씩 시험 나온 거죠. 고려 보시면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편에 있는 강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강론을 쭉 보니까 뭐 경제 한 3개, 2개, 그 다음에 시장론 보통 이게 한 3개 정도, 정책이 한 4개 또는 5개, 투자가 5개, 그 다음에 금융론 5개. 그 다음에 이용과 개발론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관리업,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매년 2개씩 나온다고 그죠? 또 중개 및 컨설팅이 매년 한 2개 정도 나올 것이고, 자, 광고, 마케팅 보통 1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 보시고 3편은 매년 이 자체 한 7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칠판이 요 책이 있죠? 예, 요 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정감이 있을 건데, 부동산 학 원론 책이 있을 거예요. 주로 목적 이제 기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예상 문제 같이 돼 있으니까, 요 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책은 법학실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었는데, 일단 뭐 그런 책을 이제 구입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꼭 같이 볼 게 뭐 있는가, 우리 앞에 이제 심화 강의, 핵심 요약 강의한 거 있죠. 그걸 같이 연결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우리 본 내용 가보겠습니다. 뭐 내용 가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1편의 1장 보니까 대부분 시험 나올 게 과거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표준 산업 분류표 시험 나왔지만, 그래도 꼭 공부할 건 이걸 하셔야 되죠. 접근 방법인, 우리 거기 2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종합식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정리해 보시고요. 연구 대상이 크게 2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에 대한 서술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죠? 학문적 성격, 즉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뭐 경험과학이다 등등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이 원칙이 있죠. 부동산 활동 원칙이 크게 3개 있지 않습니까? 눈, 안경,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그 다음에 특별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권리 분석에 대한 특별한 원칙. 능안 정탐, 즉 능률성, 안정성. 그 다음에 선거주의. 그 다음에 탐문주의죠. 그런 특성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열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감정평가사에 있는 부동산의 원론 과목과 그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는 부동산의 개론 과목이 있어요. 이 둘 다 과목의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항상 중개사 있는 시험도 이 감정평가 시험 나올 수 있고, 감정평가 있는 지문도 뭐 있으면 중개사 시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시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걸 제가 몇 개 발췌해서 입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책은 4페이지 있는 거죠, 그죠? 예, 보시면서 1번이 그죠?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핵심 갑니다. 1번이 그죠? 부동산학이란 것은 부동산 토지 정착물이 말입니까? 다른 말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금융적 등등 측면을 연구한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맞는 거죠. 2번은 이 말이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중간 싹 빼버리고 뭐 있습니까? 종합, 응용, 종합과학에 대해 핵심이죠. 그래 보시고. 예, 3번이 이거죠. 예,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전문적 학문, 부동산학 원론 과목이 나왔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맞는 거고요. 자, 4번 보니까 이 말이죠. 부동산학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틀린 거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뭐죠? 응용과학이다. 자, 다시요.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 크게 5개 있죠. 제일 먼저 단편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종합과학이다. 또 순수과학이 아니라 뭐죠?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자연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예, 사회과학이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예, 교본과학이다. 이런 특징 보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서 특히 예, 이런 걸 장난기에 많이 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무조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동산의 원료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자꾸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핵심적 키워드를 보시면 따라가시면 금방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 보시면서 자, 답은 현재 보니까 여기는 4번 틀린 거죠? 예,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아니고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찾아가야 됩니다. 부동산학은 다 필요 없이 무슨 과학? 경험과학이다. 요건 충족된 거죠? 맞는 거. 2번은 활동과 현상에 대한 차이가 뭐냐 묻는 거예요. 그 활동은 뭐죠? 인간이 부동산과의 장난치는 거죠. 거꾸로 뭐 현상은 뭐 있습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 현상과 활동에 대한 차이가 뭐냐 묻거든. 무조건 인간이란 말이 있냐 없냐.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포함되어 뭐요? 활동이 인간이 없으면 뭐 있습니까? 현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 크게 3개 있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죠. 그러면 공공 부분, 즉 정보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효율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있는 형평성이 더 중시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사적, 민간 부분은 뭐가 중시되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4번 가보니까 얘도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학이란 것은 반드시 뭡니까?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면서 사회과학이죠. 중간 내용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예, 중간에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 하는 거죠. 사람이 개입된 학문이 뭐죠?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기술, 법, 경제, 기술 합쳐서 뭐랍니까?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부연 설명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됐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예, 부동산학은 예, 자연과학적 성격보다 뭐 있습니까? 맞는 거네. 사회과학적 성격이 있더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현재 뭐 있습니까? 3번 틀린 거죠? 네, 그래 보시고. 자, 문제 7번 가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내용 중에 있는데 그냥 쭉 넘어가 7번 가보겠습니다. 자, 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예, 옳은 거 찾는 거요.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은 뭐 있습니까? 3층 공간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다. 맞는 거죠. 두 번째 가보니까.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결국은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당사자는 결국 뭐 원칙적으로 윤리성이 중요될 것이고 이 말 뜻이 뭡니까? 이 윤리성 결국은 사기치지 말아야 이거죠. 결국은 국가나 개인이라든지 중개업자라든지 일반 대중 등은 항상 윤리성이 모두 강조되는 거죠. 예, 니 한 번 틀렸고. 3번 가볼까요? 자, 이 말이죠. 일반 소비 상품, 소비재, 즉, 소모성재와 다르게 부동산 절대 파괴되지 않는 내구성 성격이 있으니까 항상 부동산 등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기억, 이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 보시고. 예, 니얼번 가보겠습니다.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칙은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결과 대인 활동이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죠. 부동산의 물건과의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대물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이론적인 측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술성.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실무 다시 이론적인 측면에서 뭐합니까? 과학성이 중시되는 거죠. 거꾸로 실무에서 뭐가 중시됩니까? 기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얼은 다 틀렸다죠. 인간을 정해서 대인 활동 맞지만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결국 뭐 있습니까? 예, 과학성도 중시된다 이 말이죠. 그래 보시고 미연번이 그죠? 임장 활동과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냐 묻는 거죠. 얘는 부정성이 아니라 뭡니까? 부동성 되겠다죠. 그래 보시면서 답은 아까 기억 이것입니까? 예, 2번 되겠다죠. 자, 그다음 표준 산업 분류표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암기도 중요하지만 대충 큰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이란 건 타인에게 뭘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유형물 같은 물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무형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임대업 및 뭐요? 공급업. 예, 중분류가.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있죠. 자, 그럼 결국 임대업도 있고 공급이 있죠. 그죠? 그럼 결국 공급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공급 및 공급 및 개발업. 그다음 뭐죠? 임대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서비스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주택관리사 관리업이 있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중개업이 있네. 또 감정평가사 평가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개발과 공급이란 건 크게 3개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을 개발할 때 크게 3개 있죠. 용도상 뭐 있습니까? 주거도 있고, 그러니까 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뭐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도 마찬가지죠. 임대도 보니까 주거도 있을 것이고, 비주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기타가 있다죠. 그러나, 관리업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주택관리센 주택관리, 비주거관리 있죠. 조심할 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업 평가는 한번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중개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평가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 및, 그 다음 뭐죠? 대리 업무가 있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러면 일단 보니까 예, 임대, 관리, 자문, 중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이 있는데, 참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건설업이란 건 없을 거 아니죠. 예, 개발 및 공급이니까죠. 그래 보시면서 답은 현재 1번 틀렸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부동산업에 대한 설명 중에서 9번 문제 뭐죠? 자, 일부러 글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중간에 줄였습니다. 설명 중 틀린 거. 야,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서비스 크게 2개로 구분된다. 맞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표준산업 분류 표상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업은 투자업, 금융업도 분류된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예, 자문과 대리 등에 대한 업무는 있겠지만 저게 뭐 있습니까? 투자 또는 금융업 없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꽤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 보시고 물론 투자 자문업이 있습니다. 투자 자문이 있지만 어쨌든 투자업, 금융업 없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가보니까 임대는 뭐 있습니까? 주거, 비주거 있죠. 조심할 건 기타 부동산 임대도 위주죠. 자, 그래 보시고 관리업은 조심해야 되죠. 주거, 비주거만 있지 절대 얘는 뭐 있습니까? 기타 부동산 이 관리업 없습니다. 그건 좀 기억하시고요. 5번 보니까 중개업은 자문 및 중개업이 있다. 그죠? 그래 보시고 예, 그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게 이제 총론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시험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게 3개 있죠. 그죠? 예, 첫 번째 보니까 학문적 성격,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식과 그냥 의사결정 논리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연구 대상 두 개 있죠. 부동산 활동과 현상 두 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표준산업 분류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시험은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 개념과 분류해서 기본이 두 개 또는 세 개 나온다죠. 물론 특이하게 33대 시험 안 나왔지만 거의 매년 보니까 두 개 또는 세 개 나오더라. 이 말은 개념 자체가 한 문제 될 것이고 그냥 분류가 한 문제 되겠다죠. 그래 보시면서 이 둘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가보겠습니다. 개념, 부동산 개념 쪽이 있는데 넘어가 볼게 이제. 자, 우리 이제 11페이지 우리 책에 있는 저기 문제지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죠. 복합 개념 부동산과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복합 부동산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복합 부동산 말 뜻이 뭐죠? 무조건 얘는 토지와 정착물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게 일체로 이용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복합 개념 부동산 뭐 크게 우리 세 개 있죠? 부동산 개념은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더라. 그죠? 이때 우리 기술은 크게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셔. 공자, 환희, 그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죠? 자, 경제는 보시고 법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동산?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두 개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은 전부 다 협의만 취급하겠다. 이때 협의는 뭐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뭐와 뭡니까? 토지와 그다음 뭐죠? 정착물이 있더라. 광의는 뭐가 포함됩니까? 준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구체적 내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토지는 소유권 자체인데 소유권 자체는 뭡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3차원 공간에 미치는 거죠. 다만 정착물 항상 정착물 거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정착물? 그렇죠.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뭐죠? 독립 정착물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동산 것을 구분하셔야 되죠. 정착물과 동산 구분 기준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이때 보니까 일시적이면 동산 될 것이고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이거 뭐 정착물 되겠다죠? 그러면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우리 독립 정착물 4개 기억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건물 또 뭐죠? 명인 방법 또 뭐가 있죠? 그죠? 임목법이 등기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권원, 권리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게 있죠? 자, 동산 3개 있죠? 가식 중인 거, 계속성이 없는 거, 경작 수확물,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동산 속에 포함될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몽땅 어디서 포함됩니까? 그렇죠. 종속 정착물 속에 포함되겠다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이런 문제 푸는데 어떤 큰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면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죠. 자, 첫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협의광이란 건 무슨 측면, 법률,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볼 게 뭐 있습니까? 협의하고 광의 구분 기준은 뭐예요? 준부동산 인접력 묻는 거죠. 민법에 보니까 99조 1항 가보니까 토지와 정착물 말한다. 맞는 거죠. 자, 2번 보니까 공시 효과라는 결과는 부동산은 뭐합니까? 등기지만 동산은 뭐 하는 거예요? 점유 방식이더라. 그 다음에 3번 저번의 의미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준부동산 포함되어 지금 뭐죠? 광의죠. 광의인데 자, 광의를 하면 그 다음에 자본과 재산 등 어디 속에 포함된다? 그렇죠. 이건 경제 속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 자본 3번 틀렸을 것이고 4번 가볼까요? 자, 준부동산 나누는 순간 뭐 나와야 됩니까?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하다 보니까 원칙은 뭐다? 동산. 네, 동산이지만 부동산 인체해야 되죠?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나 등록 방법을 취한다? 맞는 거죠. 요건 충족되었으니 거죠? 그 다음에
자, 5번은 이 말 아닙니까? 임목법에 이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공장재당, 그 다음에 광업재단 등은 뭐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준부동산 속에 포함된다. 이런 준부동산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 달 물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임목법이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또 업권 같은 경우 보통 지금 뭡니까? 여기 있는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요게 28일 때 시험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나왔던 문제 약간 좀 쉬운 문제고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민법의 99조 1항은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2항 그 이외에는 동산 취급한다 묻는 거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뭐 나왔죠? 복합 개념 부동산이요. 그럼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기술, 경제, 법 나야 되죠. 가보겠습니다. 법, 경제, 기술 나야 있는데 그럼 맞는 거죠. 그죠? 자, 3번은 보니까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특징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자꾸 시험 낼 때 보니까 원론적인 내용 이외에 우리 관계 복귀라든지 또 저기 민법의 내용을 가끔 같이 이제 견배 시험 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는 보니까 동사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 설정 틀린 거죠. 잘 알지만 용익물건 설정할 수 있습니까? 동산 못하는 거죠. 그래 보시고 또 우리 담보물건도 뭐 있습니까? 동산 유치권과 질권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이미 민법상 알고 있는 그런 사실 내용이랍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죠. 광이란 건 등기 등록 있는 항공기 선박. 이건 준부동산이네. 준부동산도 광해 속에 포함되는 묻는 거죠. 맞는 거예요. 답은 4번 틀렸네요. 자,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2번, 문제 3번이 사실 똑같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얘는 동산과 정착물 구분 기준입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공시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은 뭐 있습니까? 공시 원칙이 있지만 부동산 원칙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 현재 뭐 있으면 보니까 이게 형식계 심사주의거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명인방법 나 있죠? 명인방법 나 있는 순간 이거 반드시 뭐 있습니까? 독립정착물이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있습니까? 도로 등 결국 우리 아까 했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했던 독립정착물 4개 있죠? 명인방법, 방법, 임목법이 등기되어 있는 수목, 그 다음에 건물, 또 뭐가 있습니까? 타인 토지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이건 독립이고 그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뭐죠? 종속. 그러니까 이 말은 토로 교량 같은 이거 뭐 있습니까? 종속 정착물 즉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다 이 말 묻는 거죠. 자, 자꾸 문제 볼 때 있죠. 이 앞에 내용 다 버려 키워드 자꾸 찾아가세요. 저같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제거하여도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이겁니다. 건물에 어떤 물건 등이 부착되어 있을 때, 요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뭐요? 동산. 손상 준 뭐죠? 이건 정착물이죠. 이때, 비록 그 건물에 물건 등을 떼어냈을 때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이란지 기능에 영향 주면 이거 뭐죠? 정착물이죠. 그래서 4번 그 말입니까?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의 효용에 손실 없이 부착될 물건 뭐죠? 동산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이 말입니다. 누가 설치는 중요한 건데 임차인이 설치, 임차인이. 목적 이건 돈 벌 목적입니까? 내가 이용할 목적, 이용할 목적이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동산 취급하죠. 반대 거꾸로 있죠. 임대인이 이런 걸 설치하면 이건 뭐 할 목적이죠? 더 높은 수익 얻을 목적이죠. 그때는 뭡니까? 이건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이 단순히 내가 이용 목적이면 동산 될 것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향유할 목적이 뭐 되죠? 이건 정착물로 취급해 돌라 이 말 묻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5번에 이건 뭐 있습니까?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 보시면서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의 문제 좀 더 어려운 거죠. 예, 이건 29회 했던 문제인데 좋은 부동산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 자, 옳은 거 찾는 거는 문제 보니까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와 별개 우리 신축 중인 건물 자체 벌써 뭐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별개 부동산에 취급하는 거죠. 네, 그래 보시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명인 방법 7회죠, 그죠? 이건 별개 부동산 취급하는 거죠. 정착물이니까. 3번 가볼까요?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죠.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거 묻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자동차의 압류 등록은 등록 원부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5번은 총 통수가 뭐 있습니까? 10톤 이상인 기성과 범세는 등기. 이건 20톤 이상이죠? 네, 그래 보시고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구체적이죠. 요건 민법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 문제 민법하고 보니까 이 문제는 관계부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보시고요.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6번에 보니까 5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보니까 뭐 앞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번 가보니까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첫 번째 공자 환희는 무슨 측면? 기술 또는 물리 측면이죠. 2번 절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된 건 뭐냐? 부동성. 다시 그러면 상대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뭐요? 인접성. 됐죠?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좀 구분하세요. 상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된 건 저기 있는 부동성이고 절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부동성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가변성하고 다른 거요. 위치 가변성 이 말 아닙니까? 그 주어진 땅의 주변 환경에 있는 사회, 경제, 행정적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 이게 위치 가변성이니까 이건 인문적 특성입니다. 위치는 절대와 상대는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성 또는 인접성 이건 좀 구분해 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가보겠습니다. 토지란 건 생산 요소이며 소비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우리 여기 경제 측면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산재요, 소비재요, 또 상품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입에 보니까 저기 있는 뭐 이 자산이요.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간이요, 자연이요, 환경이요, 위치요, 상품이요, 소비재요, 토지이면서 정착물이고 자산이면서 생산요소 다 통용되는 개념이죠. 그죠? 어려 보시면서 자, 3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좀 더 하자면 이거죠. 생산요소. 우리 생산요소 3요소 뭐가 있습니까? 노동, 자본, 토지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농지 같은 거. 소비재. 우리 수익이 나오지 않고 우리 이용되는 물건들.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공원, 관청, 학교, 도로 같은 보통이 소비재입니다. 그래 보시는데 어쨌든 관계없이 이 부동산, 이 전체를 그냥 부동산을 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4번 가볼게요. 협의부동산과 주온 부동산 포함된 게 뭐다? 광이다. 그죠? 5번 가볼게요. 법, 경제, 기술 나 있죠? 자, 합친 게 뭐라고요? 그죠? 이 합친 걸 복합 부동산 아니라 뭐요? 복합 개념 부동산 묻는 거죠? 우리 항상 복합 부동산 뭐 나야 됩니까? 토지와 정착물 나야 됩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1번 가볼게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뭐라 해야 됩니까? 법, 경제, 기술 측면하는 거죠. 그래 보시고 이와 같이 비교할 게 5번이죠. 자, 끝에 뭐라 했죠? 복합 부동산 나 있죠. 난 무조건 뭐라 해야 됩니까? 토지와 정착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설마 이 뒤에 있는 내용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는 게 뭐냐? 복합 부동산이지만 이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어쨌든 항상 문제 냈을 때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복합 부동산 보시면 되겠죠? 2번은 민법은 협의죠. 토지 정착 말한다 맞는 거고 3번은 뭐 있습니까? 생산과 자연과 여기까지 뭐죠? 경제 측면. 공간 자연은 뭐죠? 다시 생산과 자산은 뭐죠? 경제. 공간과 자연은 뭐죠? 기술. 얘가 틀린 거죠. 3번이.
예, 4번 준 부동산 나와 있네. 그 뭐 나와야 됩니까? 동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지만 부동산 인체학에서 뭡니까? 등기나 등록한다. 요건 충족된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맞는 거고 답은 3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에 예, 9번 가보니까 법률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갑니다. 앞에 있는 공장재단 등을 보지 말고 이 말 핵심이 뭐야? 어제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 어디서 포함된다? 협의가 아니라 광이다. 2번 가볼까요? 정착물 누가 비교한다? 동산과 를 비교한다. 그럼 차이가 뭐냐? 토지에 부착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부착된 뭐야? 동산.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부착된 게 뭐예요? 부동산. 그죠? 정착물.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준 부동산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 부동산 학문 대상 할 필요 없다. 틀린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요. 우리 현재 이거 실제 우리 감정 평가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합 개념 부동산 이걸 왜 매년 시험에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묻는 겁니다. 자, 이 말 아닙니까? 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 범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한다. 설마, 부동산학에선 이 분필로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요 한 목적이 뭐냐 묻거든.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범위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즉, 이 말은 부동산학에서는 연구하는데, 예,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준 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해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준 부동산도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 말 묻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가보겠습니다.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독립 정착물과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 정착물 구분된다. 맞는 거죠? 그래 보시고 5번 가보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자산과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 측면이요. 위치 환경은 뭐죠? 그렇죠. 이건 기술 측면이 될 것이고 그다음 소유권 등은 뭐죠? 법률 측면. 답은 5번 맞는 거 지금 찾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죠? 4번.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인 거 골라내라. 우리 4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여기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 또 뭐가 있습니까? 권원, 권리에서 타인의 토지 재배 등의 농작물 요 3개네요. 그죠? 담장은 뭐죠? 종속정착물. 계속성이 없다. 이건 뭐야? 다른 말로 동산. 가식주인 건 일시적이죠. 동산. 그 다음에 경작수확물 이건 뭐죠? 동산.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형태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없을 때는 이건 동산되겠지만 있으면 뭐죠? 정착물로 취급한다. 즉, 틀린 거죠? 예, 2번 가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한 다년생 식물 같은 건 뭐냐고 이건 정착물이죠. 정착물이지만 이건 뭐 있습니까? 별도의 중개 대상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걸어보시고. 이 말은 다른 말 종속 정착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쌍방간의 관계가, 매도자, 매수자인일 경우에 물건의 주인이 불분명함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거 물건 산 놈, 매수자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죠? 예, 걸어보시고. 3번 가볼까, 이제. 예, 답은 현재 2번입니다. 잠시 3번 했고, 4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뭐요? 네, 요건 독립정착물 아니라 종속이죠.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이건 누구 거죠? 임대인 거죠. 임대인 거니 그거니 뭐 있습니까? 예, 정착물 취급되는 거죠. 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뭐죠? 이건 임차인 거니고 이건
정식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설치한 거 이건 정식으로 취급합니다. 자, 오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열어보시고요.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1번 가면 물리적 손상이 없이 적했을 때 했지만 기능이나 효용에 영향을 주는 뭐죠? 정착물이죠. 2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쌍방의 관계가 임대인, 임차인이 있을 때 누가 설치했습니까? 임대인이 설치하면 이거 뭐예요? 돈 벌 목적이죠? 이건 뭐로 본다? 정착물. 임차인 설치하면 뭐예요? 이용 목적이죠? 동산 취급합니다. 자, 3번은 주물과 종물 간의 관계 있을 때 주물을 정착물이면 종물로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려보시고 자, 4번 가볼까요?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자, 중요한 건 용도에 알맞게 구축되거나 고안되거나 제작, 여기 포인트. 이 구축, 제작되거나 구축되거나 뭐 있습니까? 고안되어진 물건을 뭐예요? 정착물로 취급한답니다. 그려보시고요. 5번은 뭐 있습니까? 이건 누가 설치했죠? 거래 정착물, 또 뭐 저기 있는 농업 정착물, 그 다음 가사 정착물 등은 정착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동산. 결국은 뭐예요? 이건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이 설치했으니까 이건 동산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우리 부동산 개념 자체는 매년 여기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만큼은 정확히 내 걸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려보시고 뭐 요 정도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절에 있는 부동산 분류 가겠습니다.